사건이 똑같을 수는 없지만 결국은 결론적으로 뭘까요? 은행의 돈을 빼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 사항들이 이제 우리가 정답을 적는데 여기 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아까 얘기했던 이제 룰 두 가지 하고 이 내용들이 결국은 이 정답을 적는데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이런 과거의 행위죠. 과거의 나쁜 행위들이죠. 이런 행위들은 자 시간적으로 아까 얘기했죠. temporal 시간적으로 본 사건과 충분하게 근접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바로 과거의 결정을 우리가 만족시키기에 충분한 그 해당 범죄와 시간적으로 충분히 근접해 있다. 따라서 이 증거의 채택에 대한 우리가 재량권의 이탈은 없다고 본다. 원심법원의 이탈은 없다고 본다. 하지만 자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피의자의 주장은 우리가 일부는 우리가 인정한다는 뜻이죠. 자 여기서 보면 볼까요? 자 이 검찰에서 제출했던 자 이 술집에서 언쟁이죠. 언쟁과 관련된 사건 자체는 사실상 피하고 이제 우리가 구성 요건에 만족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여기서 보기는 뭘까요? 자 이 폭력이라는 행위라든지 혹은 만취 상태에서의 어떤 행위라는 것은 한마디로 부정수표, 그죠? 허위수표를 그죠? 어떤 인식을 가지고, 그죠? 인식을 가지고 또 의도를 가지고 돌리는 것과는 뭐 충분하게 유사성이 없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우리가 부정수표, 소위 수표를 그냥 부도수표를 우리가 돌리는 것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의도성이 있는 내용으로서 사실상 본인이 그 유사한 그 기간 동안에 동시에 다발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뭐 술 먹고 했던 경찰과의 어떤 언쟁 뭐 이런 것들은 이 사건과는 뭐 동질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뭐 폭력적이라 해서 우리가 사기성이 있다고 보는 건 아니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이런 증거를 볼 때 이러한 그 언쟁이라는 증거 자체는 사실상은 이 판결에 우리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증거에 대한 우리가 이 채택 자체는 이제 너무 예쁘게 봤네. 이 원심법원에서는 뭘까요? 이러한 언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받아줬는데 사실상 이 증거에 대한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harmless error를 본 거죠. 자, 이 판사들이 우리가 그냥 양념으로 본다. harmless error는 뭘까요? 보통 이제 법원의 판단에 있어서 한 90% 이상 이제 잘 했는데 한 5%는 잘못했다는 뜻인데 5% 잘못했다고 전부 다 유효하게 고난한다는 뜻이죠. harmless error라는 게. 그러니까 harmless error는 죄가 없다는 뜻이고 한마디 에러가 없다는 거의 에러가 없다는 뜻이고 에러가 있다는 뜻은 뭘까? prejudicial error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건 다시 재판을 새로 해야 되겠죠. harmless error는 이게 MB 시험에도 옛날에 몇 번 나왔어요. harmless error라는 게 뭐냐? harmless error는 뭐 법원에서 판사들이 뭐 100% 다 완벽할 가치는 없잖아요. 그냥 몇 프로 상급법원에서 볼 때 판사가 좀 신참 판사들이 판단을 잘못하더라도 좀 봐주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이 판결을 무효할 정도로 그런 잘못은 없다는 뜻이에요. 그죠? 아주 증거법에 있어서 아주 뭐 기가 막힌 판결문이죠. 판결문인데 여러분들이 이 증거법을 공부하면서도 사실상 이러한 판결문을 읽을 기회도 별로 없어요. 그냥 뭐 룰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뭐 계속 틀리는 건 계속 틀리거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잘 보게 되면 그런 메커니즘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 딱 보게 되면 다 정답이 나오죠.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MB 푸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판결문을 보게 되면 이제 스테이트와 프록터 케이스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슈프림 코트 케이스네요. 하여튼 대법원 판례는 중요하니까 이 최고 법원의 판결문이 여기서 보면 이제 조셉 프록터라는 사람이 소위 13살을 먹은 그 아이에 대한 폭력, 그죠? 가중 폭력죄로 이제 기소된 사건이에요. 보게 되면 이제 공판에서 재판에서 여기서 보게 되면 그 검찰의 증인이 뭘까요? 오로지 피해자, 아이 피해자예요. 피해자. 아이가 피해자는 경우죠. 한 사람이 증인이면서 피해자이면서. 프록터가 뭐라고 주장했냐면 자, TL's allegation, 여기서 뭐 익명으로 한 거죠. 이 주장 자체는 이게 잘못됐다, 그죠? 가공이다.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를 우리가 제출하기 위해서, 그죠? 화면을 제공하기 위해 한 것이고, 그리고 또 증인으로 하여금 이러한 이 사건의, 그죠?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겠죠. 그리고 아이가 이제 증언하고 나서 이제 결국은 변호인이 이제 아이에 대해서 이제 반대신문한 거예요. 반대신문 경우가 뭘까요? 어떻게 되세요? 여기서 판사한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죠? 배심원들한테 진실을 얘기하겠다고? 예, 그죠? 얘기하고,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어때요? 반대신문에서 이제 여기서 You are not always honest, are you? 이거죠. 뭐 항상 네가 솔직하지는 않지 않아? 하는 거죠. 뭐예요? 그러니까 last July you and Josh stole $100 from your mother's store in Danville, didn't you? 하는 거죠. 이렇게 살짝 이제 반대신문하면서 야 여기서는 뭐가요? 네가 진실을 얘기하겠다고 했고 솔직하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상대방 변호사 입장에서 뭘까요? 요걸 우리가 얘의 나쁜 행위죠. bad act를 이제 과거의 행위를 이제 끄집어내는 거죠. 과거에 네 엄마 그죠? 상점에서 100불 훔치지 않았냐? 조시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여기서 뭘까요? 자, 이게 검사가 이제 뭐라고 이제 이의를 제기했냐면, 자, 이러한 특수한 행위, 특별한 행위에 대한 증거 자체는, 자, 4.4b에 따라서 우리가 증거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사실로 이제 거부한 거죠. 이건 지금 자기가 검사가 편의에 따라서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반면에 변호사 입장에서 뭘까요? 뭐라고, 자, 이 사람이 608조 B항을 들어서 뭐라고 이제 대답했냐면, 자, 이 문제는 증인에 대한 임피치와 관련된 문제다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대답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항은 뭘까요? 우리가 문제 제시된 두 번째 임피치먼트에 대한 우리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나왔던 판례죠. 자, 임피치먼트에 대한 판례예요. 임피치먼트. 탄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원심법원 자체는 자, 기본적으로 검찰이 제투한 사건을 우리가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특히 뭘까요? 자, shoplifting이라는, 자, 이게 상점에서 슬쩍하는 뭐 돈을 하든 하여튼 이러한 절도라는 증거 자체는 404조 P 1항에 따라서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뭐 기본적으로 일단은 그런 거죠. 이 뭘까요? propensity라든지 그런 predisposition 관련된 증거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렇다면 608조 B항에 의한 증거에 대한 사용에 있어서는 자, 원심법원에서 뭐라고 이제 판시를 했냐면, 자, 그 변호인, 그죠? 상대방 변호인 자체가 당연하게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증인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우리가 탄핵할 수 있다는 얘기죠. 탄핵할 수 있다. 당연하게 우리가 이러한 상점에서 절도했다는 사건에 대한
증인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가 뭘까요? 당연한 경우일까요? 이거 뭐 유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과거의 어떤 나쁜 행위니까 우리가 갖다가 쓸 수 있는 거죠. 만에 하나 변호사 자체가 뭐 입증한다 그러면 자 어때요? 이 증인 자체가 자 그 사건에 대해서 그죠? 그 문제의 사건에 대해서 진실성이 없다. 자, 그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 질문했을 때 진실성이 없다, untruthful이죠. 그러니까 이제 임피치먼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 사람이 주로 이제 두 가지야. 근데 우리가 이제 위트니스를 갖다 놓고 증인을 갖다 놓고 이제 하는 거니까 증인이라는 뭘까요? 어떤 사건을 보고 제3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진실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뭐 증언을 대가로 해서 돈을 먹고 허위 증언하는지도 모르지. 그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 뭘까요? 이 사람의 증언 내용이 사실성이 있는지 허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뭘까요? 따지려면 이 사람에 대한 결국은 과거의 범죄에 대해서 깊이 갖고 있어야 되겠죠. 사기성이 있다든지 기본적으로 사기성이 있다고는 뭘까요? 기본적으로 이 내용 자체는 뭘까요? 진실성이 부족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들어오기 힘든 거예요. 진실성이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임피치먼트죠. 네가 증인으로서 나오긴 했다는 얘기죠. 증인으로 나오긴 했는데 우리가 증언석에 들어가서 올라가서 어떤 특수한 어떤 사건에 대해서 A라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건 좋은데 이걸 다 받아주면 안 되잖아요. 검찰 입장에서 검찰이 부를 수도 있고 또 상대방 변호인도 부를 수 있고 다 그래요. 다 있죠. 그러니까 상대방 변호인이 이 사람 불러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로 이런 사람은 정말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다. 이 교회도 오래 다녔고 응?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고 항상 보게 되면 아이들하고도 성경하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근데 검찰에서 뭐라 해요? 당신 3년 전에 절도하지 않았느냐? 깜짝 놀라죠. 3년 전에 절도하지 않았느냐? 은행 검찰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임피치먼트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뭘까요? 임피치먼트는 사실이냐 아니냐, 진실이 아니냐, 진실성이 있느냐 이 사람에 대한 기본적으로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심법원에서 자, 이 일을 그대로 받아줬고 자, 배심원한테 이 문제는 무시하라고 이제 배심원들한테 얘기한 거죠. 이건 배심원들이 이제 스포인 된다든지 테인트 된 한마디로 배심원들이 사건을 가지고 자기가 조사하면 안 돼요. 이 테인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증거에서는 이게 아주 손때 묻은 증거는 안 돼. 그죠? 손때 묻은 증거는 체인 오브 커스디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배울 거예요. 체인 오브 커스디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우리가 범죄 현장에서 딱 범죄 핑거프린트, 혈흔 이런 걸 다 과학 수사관들이 채집해가지고 증거를 딱 봉해가지고 딱 갖고 가서 국립수사연구소까지 이제 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분초가 다 기록되어 있어야 돼. 자,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어느 경찰서에서 한 2, 3일 동안 이게 흔적이 없어. 어디에 움직이는 흔적도 없고 기록 흔적이 없어. 그럼 이게 뭐가 증거가 누군가 여기 손을 묻힌 거야. 조작했다든지. 체인을 컸을 때는
우리가 일정하게 증거도 아주 손때에 누가 묻지 않는 그대로 온전한 증거를 그대로 법정까지 갖고 와야지 온전한 증거지. 중간에 손때 묻은 증거들은 뭔가 항상 문제가 있는 거죠. 가공하든지 누가 경찰에서 누군가 범죄자하고 공모해가지고 했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마약 관련해서 이제 소변 검사 받는데 그걸 바꿔치기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러한 체인 오브 커스티와 똑같죠. 중간에 살짝 하면 살짝. 커스티.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뭐 좀 못마땅 하니까 이제 어필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항소심에서 이제 피고가 뭐라고 주장하냐면, 자, 이러한 그 절도 행위에 대한 그 아이의 그죠? 아이를 이제 증인으로 불려들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한 이제 신문이죠. 신문 자체는 사실상 608조 비양에 따라서 우리가 이건 탄핵에 우리가 해당된다 아니죠. 해당된다라고 주장한 거죠. 탄핵 대상이다. 이 주장 자체는 뭘까요? 한마디로 우리로 하여금 먼저 뭘 고려하도록 하냐면, 자, 이러한 행위 자체가 절도하는 행위, 아이죠. 아이의 증인이라는 아이의 절도 행위 자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 법칙이죠. 이 법칙에 따라서 탄핵 증거로서 적절하다.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증인 자체가 증인석에, 증언석에 쓴다 그러면, 그래서 증언한다 그러면, 당연하게 증인에 대해서 뭘까요? 이러한 신뢰에 관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상대방은 당연하게 그러한 증인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 우리가 탄핵할 권리가 있는 게 아니냐. 따라서 608조 비양에 따라서 증인이라는 것은 뭘까요? 당연하게 우리가 본인 자체의 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본인의 성품에 대한 그죠? 증거가 충분한 그러한 행위에 대한 특수한 그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법칙은, 이 규칙이죠. 이 규칙 자체는 뭐 사실상은 뭘까요? 자, 만약 그 행위 자체가 진실성이 있다, 증거로 진실성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결정한지는 우리가 설명하지 않는다. 이 룰 자체는. 자, 과거에 이제 우리가 판례들이죠. 결정 내용들 보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증인의 진실성에 대한 증거로서 진실성이 있는 그런 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 왔다는 얘기죠. 특히 뭘까요? 자, 여기서 어떤 게 있어요? 자, 경관에 대해서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든지 또 의도적으로 세금을 포탈할 행위, 그죠? 예를 들어서 file tax return이니까 이제 우리 같으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데 허위로 낸 서류를 냈다든지 뭐 이런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출 과정에서 우리가 정보를 허위로 제공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 여러 가지 형태의 우리가 probative of witness truthfulness죠. 관련된 우리가 판례들이다 얘기죠. 반면에 하지만 그런 게 불구하고 우리 법원에서는 뭘까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금지시하냐? 금지하고 있냐는 거죠. 뭘까요? 어떤 행위에 대한 우리가 신문에 대해서는 금지한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 자, 진실성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뭘까요? 진실 내용과 관련도 없는 거죠. 자, 폭력성이 있다든지 또 마약을 복용했다는 사실이 있다든지 술을 먹고 운전했다든지 혹은 뭘까요? 뭐 중혼을 했다든지 내가 다른 여자하고 살던 뭐 하여튼 배금이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이런 건 뭘까요? 사실 진실성과 별 관계가 없죠. 내가 그 어떤 독특한 자기의 어떤 본인의 삶과 관련 행위죠. 이것들이 뭐 사기하고 관련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사건이 우리가 이렇게